안녕하세요. 건강의 지혜를 전하는 허준고모 채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낮아지면 자율신경계의 기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현대인들의 고질병이라고 하는 위와 대장의 증상들, 이런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받는 기관의 이상도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위나 대장의 증상을 가지신 분들 중 내시경이나 초음파, CT 등의 각종 검사에서 이상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신경성 위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상 등으로 진단받으신 경우가 많은 걸로 아는데요. 소화제나 제산제 같은 약을 먹고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약을 먹을 때뿐 증상이 재발하거나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이러한 분들은 담적병 증상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적이란 과식이나 폭식 등의 잘못된 식습관이나 잘못된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물이 위장 내에서 다 분해되지 못하고 음식물 찌꺼기가 남게 되는데, 이러한 노폐물이 저류하면서 많은 독소를 만들어내고 이 독소가 위와 장 점막을 투과해서 외벽층에 점점 쌓이게 되면서 딱딱하게 붓고 굳어지는 현상을 담적이라고 합니다. 담적병의 증상이라 할 수 있는 경우는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나 자주 체하고 메스꺼움이나 구역감, 잦은 트림, 가스 팽만 등의 위장 관련 증상이 있는 분들은 담적병 증상이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 같은 만성 위염도 담적병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담적병을 앓고 있으면 위장의 염증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만성 위염 상태로 악화됩니다. 역류성 식도염도 담적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적이 쌓여 있는 분들의 배를 눌러보면 명치 부위가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소화력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배가 잘 고프지 않고 조금만 과식해도 위산 역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도염의 증상은 목이 따갑거나 명치 부위가 쓰리고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적에 의한 증상은 소화기 관련뿐만이 아니라 독소가 머리로 가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기억력 감퇴, 우울증, 치매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독소가 눈으로 가면 눈이 침침하고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성인 여드름, 성인 아토피, 한포진, 화폐상 습진 같은 만성 피부병도 담적병 증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성화된 피부병은 단순히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속에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담이나 적은 한방에서는 어혈이라고 하는데요. 어혈에 의해 혈액순환이 안 되고 굳게 되면 당뇨병이나 동맥경화 등 다양한 전신질환도 일으키고, 더 심해지면 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먼저 검사와 진단을 통해 딱딱하게 굳은 것이 염증이나 종양 등 다른 질환에 의한 반응이 아닌지 정확히 확인한 후 판단하셔야 합니다. 담적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부를 살펴봐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복부를 눌러보시거나 옆에 가족이나 다른 분이 눌러보셔도 되는데, 주의할 점은 손끝을 너무 세워서 정상적인 부위도 아플 만큼 세게 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손가락 3개 정도를 모아서 지그시 눌러보면서 딱딱한 정도를 살피는데, 이때 복부에 살이 많은 경우에는 너무 살짝 누르면 지방만 만져져서 말랑하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건 지방이라서 말랑한 것이고, 그 지방 밑으로 좀 더 깊이 가만히 눌러보면 딱딱한 돌멩이나 단단한 안방 같은 느낌이 드는 부위가 있을 것입니다. 굳은 정도에 따라 만지기만 해도 아프시다는 분도 있고요. 긴가민가 하신 분도 계시는데, 불편한 느낌이나 통증의 경중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증상들을 일으키는 담적을 제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적병은 생활습관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식습관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과식이나 폭식을 피하고 인스턴트 식품이나 찬 음식을 멀리해야 합니다. 특히 밀가루나 카페인, 알코올 등의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식이나 간식을 멀리하고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인 식사를 소량으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함으로써 혈류량을 늘려주어 위장 등 장기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거나 시중에 나와 있는 원적외선 조사기나 찜질기 같은 심부 온열을 높일 수 있는 제품들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목욕이나 반신욕, 족욕 등을 자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굳어있는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혈자리를 알려드리면 먼저 중환혈이 있습니다. 중환혈은 모든 소화기 질환의 중심이 되는 치료혈로 인체 내의 기를 관장하는 혈이기도 합니다. 중환혈은 명치와 배꼽 중간 부위에 있는 혈자리로 배꼽에서 손가락 4마디 위로 측정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위를 지그시 눌러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풀어줍니다. 또 배꼽 신거래를 중심으로 위, 아래, 양 옆으로 손가락 2~3마디 정도 떨어진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풀어주는데요. 이 부위도 기와 정을 주관하는 주요 혈자리들이 있으니 수시로 잘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풀어준 후에는 원적외선 조사기 같은 제품을 이용해서 따뜻하게 열을 쏘여주면 더욱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물이 얼으면 얼음이 되는 것을 보며 알 수 있듯이 딱딱하게 굳는다는 것은 고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체를 액체로 만들고 다시 기체로 만드는 데는 열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장기가 굳은 것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도 열이 필요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식품을 섭취하고 운동이나 목욕, 온열기 등을 이용해 심부열을 올리는 것, 또 마사지를 통해 굳어있는 부위를 풀어주어 가동성을 높여주는 것이 담적을 제거하고 장기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여 제 기능을 찾게 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치해서 더 큰 병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꼭 미리미리 관리해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 건강하세요.